자, 네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영끌을 하겠다는 위험하고 한심한 결심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걸 어차피 다 갚을 것이라는 각오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영끌족분들 많이 좀 뭐라 하죠. 근데 뭐라 할 만해 이분들이. 뭐 이분들이 참 억울하고 힘든 건 맞는데 나 이분들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아요, 영끌하신 분들. 왜냐하면 제가 3년 전이죠, 2021년 이때 가장 영끌족분들이 설쳤던 시기입니다. 영끌에 미쳐있던 시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영끌에 빠져가지고 어떤 분위기였냐면, 지금 어떻게든 빚을 최대한 많이 져가지고 집을 사지 않으면 나중에 못 산다. 그냥 집값은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식하게 은행에 돈 넣지 말고 집사는 다 보태고 모자르면 최대한 은행 돈 대출 받아서 최대한 긁어 모아서 아파트 마련해야 된다. 지금 집을 사야 나중에 오른다. 지금이 기회다. 집도 안 사고 가만히 사는 바보다. 이런 식의 논리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그때 불안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집 사가지고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러다가 평생 내 집도 못 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영끌이 뛰어드신 분들 많아요. 네. 그때 막 은행 예적금 하는 사람도 엄청 무시했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누가 바보같이 은행에 돈을 묶어놓냐고. 가장 한심한 사람이다. 근데 이게 한심한 행동이야? 야, 지금 생각해도 웃긴 게, 아니 내가 돈을 어디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어디 뭐 확실하게 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은행에 놔두는 건데,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아이고 한심한 인간들아, 가장 무식한 게 은행에 적금 넣고 이자 받아 먹는 사람이다. 아니 은행에 그 적금 넣는 거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요?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막 무시했다니까요. 자기들이 뭐 된 거 마냥. 난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역글 하셨던 분들이 그때 막 갑질하고 자기들이 뭔가 좀 성공한 사람인 거 마냥 그때 우쭐댔던 것들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안 보여요. 안 보여.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힘들 겁니다. 힘들어요. 그 영끌 하신 분들 대출 금액이 뭐 집마다 다르겠지만 한 4억 됩니다. 4억. 아마 그때 아마 주담대로 대출 받았겠죠. 뭐 주담대 신용대출 아마 30년 조건으로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30년을 갚는 조건으로. 그때는 금리가 쌌으니까 문제가 안 됐죠 이제. 근데 지금은 금리가 말랐어요. 우리나라 은행 금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 뭐 디딤돌이나 특정 상품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대출은 뭡니까?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예요. 시중 금리에 따라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때 연끌할 때 금리가 말도 안 돼 낮았습니다. 그때 터무니없이 낮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올라갔다가 정체되고 있는데 전 또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미국이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어떤 정세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예. 지금 몇 차례 동의를 했는데 저는 올리면 사람들이 불안할까봐 동의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미국이 지금 대선 준비하고 있잖아. 미국도 보니까 뭔가 대선 끝나고 크게 한번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다 밀어넣은 느낌이야. 네. 원격을 뭔가 채우는 느낌이에요. 그러다가 선거 딱 끝나는 순간 그때부터 쌓아놨던 걸 터질 것 같아. 네.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난 아니거든요.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제 대출 받았던 분들이 대출 못 갚아가지고 길바닥에 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남일 같지 않죠. 근데 과연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없을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영끌을 하신 분들이 위태위태합니다. 지금도 위태위태해. 근데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 버티지 못하죠 이게. 네.
애초에 그 연끌 하셨던 분들이 버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집값 오르면 팔아가 차이가 없겠다는 마인드를 한 거예요. 이걸 뭐 30년 동안 갖겠다는 마인드가 애초에 없어요. 예. 지금 아마 연끌하고 싶은 분도 털고 나오고 싶을 겁니다. 손해 보더라도. 근데 안 팔려요 이게. 왜냐? 지금도 비싸기 때문에. 왜냐? 집을 살려는 사람도 대출 받아야 되는데 요즘 대출이 잘 안 돼요. 저도 따지고 보면 연끌이긴 한데 그래도 번 걸로 감당 가는 한 선에서 했지만 그 선을 넘어버린 사람은 가면 갈수록 죽어가겠죠. 그러면 연끌 아닙니다. 그런 건 연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집을 대출받아 샀다고 해서 연끌이 아닙니다. 연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집을 사는데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집값의 반절 이상이면 저는 연끌이라고 봐요. 대출이. 아니라 빌라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집이 한 6억인데 3억에서 대출받았어요. 그건 연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집마다 다른데 그 이상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이상. 자기가 앞으로 그 직장에 얼마나 일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아무도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취하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미쳤어. 자꾸 뭔가 뭐 아니면 도 방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느는 것 같아. 뭐 최근에도 비트코인 쪽에 또 레버리지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이게. 아무튼 여러분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가진 거 없는 사람은 계속 힘들어요. 빌리는 사람 힘듭니다. 빚 갚는 사람은 점점 빚 갚기 힘들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은 돈 모으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뭐 큰 돈 벌어보겠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겠다. 큰 욕심 부리면 안 되겠다. 잘 버티자. 이런 마음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집 사가지고 큰 돈 벌어오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요. 그런 마음 가졌다가 앞으로 자빠지는 분들, 버티지 못하는 분들 우리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끌종은 승리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던 겁니다. 집을 비싸게 팔려는 건설업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크게 당했죠. 앞으로 한국 기준 금리가 미국을 따라 상승하면 더 큰 재앙이 올 겁니다. 피해자 맞죠? 이용당했으니까. 그때 사실 뭐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가장 악독한 쪽은 뭐냐면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신문사, 방송국. 왜냐하면 우리가 한 3년 전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연끌을 부추겼던 거는 개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주범은 누구냐 하면 바로 건설사랑 방송국입니다. 그리고 신문사. 이 세 군데가 똘똘 뭉쳐가지고 집을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자꾸 유도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걱정하는 것 봐. 여러분 이래도 미디어를 믿고 싶어요? 이래도? 여러분 이 사태만 보더라도 우리 미디어는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 등쳐먹으려 하는데 2020년 이때 기사만 찾아보더라도 이때 신문사, 방송국도 뭐 개발하면 호재다, 신도시 뭐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한테 연끌을 하게끔 유도했습니다. 집값 앞으로 오른다. 그리고 뭐 신도시 같은 거 앞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잘 개발될 것이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기사들만 많이 쏟아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무 사람 없을 겁니다.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것이다. 지금 당장 사야 된다. 지금이 적기다. 이런 식으로 순진한 사람들 많이 낚았습니다. 물론 거기 낚아라는 사람들도 좀 바보 같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유도했습니다. 신문사뿐만 아니라 방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처양 경쟁률 같은 거 보여주면서 무조건 사야 된다. 집값 얼마 올랐다는 기사 계속 보내면서 봐라. 앞으로 집값 오를 테니까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고. 너 언제까지 집 없이 살 거야.
뭔 산 벌어볼 거냐고. 남들은 집값 다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유도했다니까요. 방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방송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방송국의 광고 보시면 여러분 뉴스 광고 보잖아요. 그러면 뉴스 광고 있잖아요. 후원업체가 어디냐면 건설사입니다. 건설사. 여러분 뉴스 광고 보시면 아파트 건설업체 광고 진짜 많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냥 뉴스라서 많은 걸까? 아닙니다.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보면 뉴스 오프닝 할 때 보면 광고라고 뜨잖아. 제공이라고 왜. 광고에 좀 후원업체죠. 그럼 건설사가 무지하게 많아요. 왜 많을까? 다른 기업보다 왜 건설사가 많을까요? 그 생각해본 적 있어요? 왜 많긴요? 그만 건설업체의 어떤 푸시를 받는 겁니다. 그만 방송국들이 있잖아요. 이제 돈을 벌 수 있도록 건설사에서 많이 돈을 넣어주는 거야. 대신에 우리 쪽에 유리한 기사를 적어달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미디어가 믿을 게 못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절대 공정하지 못합니다. 왜냐? 어떤 특정 사기업이나 특정 이제 건설사 이런 쪽에 묶여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이미 받았으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 우리도 받았으니까 우리 쪽에서 원하는 기사를 써라. 일단 우리 쪽에 아파트 지금 짓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 쪽에 연끌할 수 있도록 빚내가 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자꾸 부추긴 기사를 적어라. 그래서 적은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 낚인 거고. 그래서 방송 자체가 애초에 그런 공정성 있는 기사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와가지고 걱정하는 척하죠. 걱정하는 척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걱정하지 않아요. 어차피 자기들이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적어도 있잖아요. 방송국 있잖아요. 신문사에 나오는 기사들 믿으면 안 돼요. 아파트 이런 것들은. 지금도 낚이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건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뭐 연끌에서 잘못돼도 그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어떻게든 흑우도 낚아가지고 우리 아파트 몇 개 팔아보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뭐 부동산 관련 기사 그리고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부동산 뉴스 이런 거 고지곳대로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